자, 경우의 수라는 거는요. 경우의 수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수학 나형, 그러니까 고등학교 1 학년 2 학기 때 배웠던, 고등학교 1 학년 2 학기 때 마지막에 나와 있던 순열과 조합, 거기에 거기에다가 중복순열, 중복순열, 그리고 중복 조합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복순열이랑 중복조합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팩토리얼이랑 여기다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여기에 원순열까지, 이렇게 또 한 파트를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항 정리라고 하죠. 네. 조합을 이용해서 항을 정리하는 이항 정리까지, 이렇게 총 세 가지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파트를 모두 다룰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수업 때는 모든 경우의 수 개념을 다 정리를 할 거고, 네, 두 번째 강의 때부터는 경우의 수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평가원 6월, 9월 수능 평가원 문제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경우의 수 개념을 모두 다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순열, 조합, 중복 조합, 중복 순열, 죄송합니다. 중복 순열, 중복 조합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순열 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사실은 언제 배웠죠? 그쵸? 고1 2 학기 때 배웠어요. 고1 2 학기 때 마지막 파트 이게 나왔어요. 원래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확률과 통계 앞부분에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상하게도 수원 고등학교 1 학년 2 학기 뒤쪽 파트로 이게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를 시작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순열과 조합을 고1 2 학기 때 배우고 이거를 이제 고2 1 학기 혹은 고3 1 학기 때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 까먹은 거야. 고1 2 학기 때 배웠다는 걸 다시 이렇게 갖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순열 조합, 그리고 중복순열 중복조합을 같이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을요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순열로 풀어야 될지, 조합으로 풀어야 될지, 중복 순열로 풀어야 될지, 중복 조합으로 풀어야 될지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4 개의 문제풀이 중에서 어떠한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지금 정해야 돼요. 됐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저 4 가지의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돼. 그 기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순서가 있냐 없냐. 순서가 있냐 없냐. 두 번째는 중복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 중복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 우리는 순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정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자, 첫 번째 기준은 뭐라 그랬죠? 순서. 순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일단 나뉘어요. 순서가 있냐, 순서가 없냐,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나뉘고, 그다음 두 번째 기준이 뭐라 그랬죠? 중복. 순서가 있으면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느냐, 중복을 허용하냐. 또 반대로 순서가 없으면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느냐, 중복을 허용하느냐. 자, 어떻게 해요? 기준을 일단 첫 번째는 순서, 그다음은 중복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그래서 순서가 있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순서가 있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얘를
순열이라고 해요. 순열. 그리고 순서도 있고 중복을 허용한다면, 순서가 있고 중복도 함께 허용한다면 얘를 우리는 중복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서도 없고 중복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얘를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문제에선 조합이 가장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없고 중복을 허용한다면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중복 조합이겠죠. 중복 조합. 자, 그래서 순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를 뭐라 쓰냐면 NPR이라 쓴다고 하죠. 중복 순열은 NPR, 중복 조합은 조합은 NCR, 중복 조합은 NHR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나와요. OP3을 구해야 돼. 근데 OP3 잘 써요. 이렇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5, 4, 20, 60 이렇게 해서 잘 구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OP3 이렇게 OP3, OH3, OC3 이런 거 다 잘 구해요. 그러니까 숫자로 써 있는 건 애들이 다 잘 구하는데 뭘 못하냐면 이거 써보세요 그러면 못 써요. 이거 쓰라 그러면 애들이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NPR, NPIR, NCR, NHR에 대한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저 내용,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 그리고 정확한 공식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문자로 나오다 보면 어떻게 써야 될지를 헷갈려 한다는 거지. 그래서 NPR, NPIR, NCR, NHR에 해당하는 정확한 식을 알고 있어야 돼. 자, NPR의 식은 뭐냐면 n-r팩분의 n팩입니다. n-r팩분의 n팩. 자, NPIR은 n의 r제곱, NCR은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 자,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으로 바꿔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자, NCR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자, n-r팩분의 n팩이 뭐랑 같지? 그렇죠. NPR이랑 같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r팩분의 NPR이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CR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있습니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많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좀 두 가지 정도 더 알고 있어야 돼요. 조합은 NCR은 NC n-1R, NCR은 NC n-R 이라는 식을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NCR은 n-1CR 플러스 n-1CR-1 이런 식도 하나 알고 있어야 돼. 저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다시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식 두 개를 더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에 관한 경우의 수의 첫 번째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에 관한 얘기예요. 이 녀석들만 제대로 정리만 해 놓는다면 많은 문제들, 거의 한 문제들 중에서 한 30-40%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문제 중에선 5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거 알겠는데 그중에서 전차수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에 관한 어떤 문제에 어떤 유형을 써야 될지를 정확하게 저 기준 두 가지를 가지고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가 잠깐 중복조합에 관한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중복조합만 따로 얘기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우리는 뭘로 크게 예시를 들 수 있냐면 제비뽑기로 예시를 들 수가 있어요. 제비뽑기. 음. 제비뽑기로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제비뽑기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는데 5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5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건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순열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때 5개 중에서 하나 뽑고 확인하고 그다음 4개 중에서 하나 뽑고 확인한다. 이건 순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중복 순열은 뭐냐면 5개의 제비가 있으면 5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확인을 하고 그걸 다시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다시 5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지. 그러니까 순열과 중복 순열의 차이는 중복의 차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뽑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냥 뽑고 확인하는 거 순열. 중복 순열은 하나 뽑고 확인하고 그걸 다시 집어넣고 그다음에 뽑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중복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뽑았다는 걸 또. 예. 조합은 뭐냐면 5개 중에서 2개를 한꺼번에 2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순열과 중복 순열을 하나 뽑고 확인하고 하나 뽑고 확인했다면 조합은 그냥 한꺼번에 2개를 동시에 뽑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거를 더 먼저 뽑은지 모르게 한다는 게 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중복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비뽑기로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 왜냐하면 5개 중에서 2개를 뽑고 중복 조합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뽑는데 중복을 뽑을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중복 조합은 반장선거로 많이 예시를 들어요. 반장선거. A, B, C 학생이 있다. A, B, C 학생이 있는데 투표자가 총 7명이다. A, B, C라는 학생이 있을 때 7명에서 뽑는다면 7명에서 각각 투표를 한다면 A, B, C라는 학생이 있을 때 7명이 투표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또 뭐 4명, 3명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죠? 뭐 아니면 한 명한테 몰빵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총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합친 걸 우리는 중복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면 또 하나의 예시는 A 모자, B 모자, C 모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A라는 색상의 모자, B라는 색상의 모자. 다시. 지금 설명한 게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트에 과자를 사러 갔다고 합시다. 과자. A 과자, B 과자, C 과자가 있어요. 그러면 마트에는 과자가 A 과자가 딱 하나, B 과자가 딱 하나, C 과자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 A 과자가 한 100개 있을 거고, B 과자도 100개, C 과자도 100개 있을 거지? 그럼 내가 이 과자들, 이 세 가지의 과자 중에서 5개를 고를 경우의 수. 이걸 우리는 중복조합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A 과자 2개, B 과자 2개, C 과자 하나, 또는 A 과자 0개, B 과자 3개, C 과자 2개, 또는 A 과자 하나, B 과자 하나, C 과자 3개. 뭐 이렇게 막 고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고를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우리는 중복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세 가지 중에서 5개를 고른다. 이렇게 해서 3H5라고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지요? 근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쌤이 설명을 한 2가지의 예시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쌤이 지금 설명하는 이 예시로 외워도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쓴 저 문제가 바로 중복조합의 대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다 라고 해서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일 때 A, B, C가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A, B, C가 의미 아닌 정수일 때의 모든 순서성을 구하시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는 중복조합의 대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 이때 3H5가 답이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문제를 봤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다 라고 내가 문제를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면 얘는 중복조합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